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복잡하진 않았나요? 딱히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보다 놓치고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 말이에요.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속에서는 계속 혼잣말이 이어지고 이미 지나간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죠. 특히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순간이 더 잦아집니다. 달력은 끝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잘해낸 날보다 아쉬웠던 순간을 먼저 떠올릴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만 유독 엄격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으로는 새해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조용히 책 한 권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답을 찾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서였어요. 그 책 속에서 아주 크고 대단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대신 오래 곱씹게 되는 문장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새해를 준비하는 일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비우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오늘은 목표를 세우는 이야기보다 마음을 정리하는 이야기, 조용히 비워보는 연습에 대해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조금 고르는 시간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쪽에 잠시라도 머문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정리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앉았는데 생각은 더 많아지고 괜히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왜 나는 늘 이 정도에서 머무를까 하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질문을 안고 다시 펼쳐본 책이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였어요. 이 책에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어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든 지금 이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비운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가난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잃는 것 같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도 역할도 책임도 쉽게 내려놓지 못한 채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대충 산 게 아니라 매 순간 나름의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연말이 되면 유독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생각들, 밀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정리를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정리를 못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쉽게 지금의 나를 탓하는 말이 되곤 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은 그 시선을 조용히 바꿔줍니다. 정리는 잘해내야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날을 건너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 다
다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이 왜 이만큼 무거운지 그 이유를 이해해주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정리는 이미 시작됩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꼭 무언가 큰 일이 있었던 날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루가 끝나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날이 있어요.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과 말은 하루 종일 쉬지 않았던 날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집착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생각과 말도 포함된다고요.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문득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루 동안 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 하고요. 왜 이 정도밖에 못했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나는 왜 항상 이래? 이 말들은 스스로를 다잡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계속 붙잡아두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하루를 계속 끌어당겨 놓고 끝나지 않은 평가를 반복하는 말이었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 날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끝내 놓지 못한 말이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를 말했죠.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나에게 던지는 말도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 환경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비난의 언어 속에서는 마음이 쉴 수 없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하지 않을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쉽게 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기보다 아직 부족하다고 먼저 말하고 잘 버텼다는 말보다 왜 더 못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늘 정리 중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회의처럼요. 정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힘들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잘한 거야. 이만하면 괜찮아. 이 말들은 하루를 포장하는 말이 아니라 하루를 놓아주는 말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라면 말을 비우는 일 역시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정리는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던 말을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모든 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내려놓는다는 말이 늘 불안했어요. 포기처럼 느껴졌고 뒤처지는 일 같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안고 갔습니다. 관계도 감정도 역할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붙잡고 있던 것들 중에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들도 많다는 걸 조심스럽게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은 무언가를 더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이제는 덜어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들렸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부모였고, 가족이었고, 사회 속의 한 사람이었죠. 그 역할들은 한때 분명 필요했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할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어떤 책임은 이미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마음은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아직 내려놓지 못한 과거의 역할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말처럼 성장은 더 많은 것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껍질을 조용히 벗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감정에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짐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정리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무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가벼운 숨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래도 괜찮아지는 나이에 와 있으니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오고 나니 새해를 준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보다 이제는 어떻게 덜 지치며 살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새해를 앞두고 꼭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이어리를 새로 사고 해야 할 일과 다짐을 빼곡히 적으면서요. 그런데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계획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죠.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소유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 더 바빠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삶에도 그대로 닿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관계도 기대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씌운 기준까지요. 그래서 저는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비워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기,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는 일은 조금 미뤄두기, 하루를 돌아보며 못한 일보다 이미 지나온 하루에 먼저 고개 끄덕여주기. 이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아주 조금 바꾸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마음에 남겨두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떠올리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모든 걸 완벽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쯤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원래 그런 여백 위에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새해 준비는 속도를 내는 일이 아니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워두면 삶은 생각보다 조용히 정리됩니다. 이쯤에서 나는 나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걸까 하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고, 아직 더 잘해야 하고, 아직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늘 다음의 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면 그때는 나를 인정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조건을 달아왔죠. 하지만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조용히 앉아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버텨온 게 아니라 버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하고요. 잘해낸 날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은 날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던 날들 말이에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왜 나는 그 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충분하다는 말을 아주 멀리 있는 상태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충분함은 완성의 다른 말이 아니라 인정의 다른 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왔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부족한 나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나를 몰아붙이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요. 그 말을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조용히 건네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워둔 자리로 새해가 들어옵니다.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비우면 새해가 보인다는 말은 거창한 결심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언급한 법정 스님의 말씀과 칼 융의 생각이 담긴 글들은 마음을 서두르지 않게 해주는 책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와주셨습니다. 새해는 이미 충분히 살아온 여러분 앞에 조용히 와 있을 거예요.